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의협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태원 SK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중교사 사건 관련 증인과 통화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음해라고 맞섰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서울에서 댕기열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결코 환자를 버리지 않는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한국 의료계의 중심이라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기약 없는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위해 귀국했지만 갑자기 담당 교수가 바뀐 환자. 진료를 보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할 의사는 없다는 말을 들은 환자. 오늘 진료를 받았지만 내년에 오라더라는 환자. 환자들은 아픈 내가 잘못이라며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휴진이냐고요. 저 소식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하염없이 진료 대기 중인 환자의 뒷모습이 이번 사태를 말해줍니다. 서울 의대교수 과반이 동참한 무기한 휴진이 시작되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희귀 심장병 치료를 위해 귀국했지만 휴진으로 담당 교수가 바뀐 환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것 때문에 나왔는데 외국에서 진료받으러 접수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순서를. 변경된 교수님한테. 교수들이 휴진을 결의한 이번 달 초 갑자기 예약일은 물론 의료진까지 일방적으로 변경된 겁니다. 여기 나오기 그 일주일 전에 안 된다고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시잖아요. 한국이 대란이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지만 재수술할 교수가 사라져 황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해준 선생님하고 이걸 커넥션을 해놔야지 우리가 지금 가든 내일 가든 일주일 후에 가든 할 텐데 응급의학과 젊은 의사만 봤어요. 이 허리 수술을 담당한 사람은 못 봤죠. 가까스로 교수 진료를 받더라도 정작 수술해줄 전공의가 없으니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처치는 전공의들이 하잖아요. 근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해줄 사람이. 나약한 환자잖아요. 환자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들에게 악몽 같았던 오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탈했는데도 병원에 남는 건 천륜을 저버린 것이라는 강경 발언도 내놨습니다. 자식 같은 전공의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교수는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이 천륜을 저버린. 서울의대 교수들은 진료 일정을 일주일 단위로 변경하면서 기약 없는 휴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예정된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일은 내일입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사전 휴진 신고는 4% 정도인데 이보다 더 많이 참여할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병원 불매 운동도 일고 있습니다. 파업하는 게 의사의 자유이고 권리라면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의 자유이자 권리라면서 파업하는 병원은 앞으로도 절대 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동탄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휴진하는 동네 의원 불매운동이에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을 닫는 병의원 리스트도 공유되고 있는데 휴진하는 병의원을 심판하자는 글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목격됩니다. 집단 휴진을 앞두고 시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갑자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뭐 휴진을 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고 처음에 의사가 됐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세금으로 다 그 꼬박꼬박 내면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파업은 뭐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뭐 진행을 하겠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는 건 국민들의 목숨이기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는 오늘도 의료계를 향해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juk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들끓는 비판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집단 휴진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휴진을 불법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정부는 손실이 난 대학병원 병원장에겐 휴진에 참여한 교수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하고 또 내일 집회를 앞둔 의협을 대상으로는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강대 강으로 가는 겁니다. 이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이 끝나고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이나 의료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주 시작된 서울의대 산하 병원들의 휴진은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무기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질 않으니 저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휴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는 자체 조사에서 휴진이나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교수가 54.7%로 절반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33.5%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고 손실이 발생한 병원에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는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마침 경찰이 이 와중에 국내 한 제약회사로부터 무려 의사 1,000명 이상이 불법 리베이트, 이른바 뒷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의사들이 약을 써주는 대가로 직접 현금을 받거나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경찰은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려제약은 자사의 신경계 관련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 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보하셨어요? 경찰은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의사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직접 받거나 가전제품부터 골프 접대까지 리베이트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제약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의사 14명, 제약사 8명으로 경찰은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리베이트 제공이 고려제약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향후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를 받게 될 의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의료대란 사회정책부 신용수 기자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일 의협이 주도한 총파업을 담합으로 보는 건데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이를 이 담합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집단 휴진 상황을 분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주도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협이 회원들에게 서신과 문자로 휴진을 독려한 걸 강제성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특히 이면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의사를 비난하고 휴진을 독려하는 발언을 지속한 만큼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병원 문을 대놓고 닫자니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은 잃을 것 같고 그래서 편법 휴진을 준비하는 개원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원이의 내일 휴진은 크게 전면 휴진과 오전만 진료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개원이는 휴진 신고는 하지 않은 채 병원 문만 열어두고 의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오전에 소수의 환자만 진료하는 편법 휴진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휴진율이 기존 집계된 4%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병원 문만 열어놓고 의사는 사라지면 된다. 이런 뭐 동료 아닌 동료까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도 점점 휴진에 참여하는 추세더라고요. 일단 의대 교수 단체들은 내일 집단 휴진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오는 27일엔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이번 주에 성균관대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합니다. 최악의 경우 빅5병원 모두 무기한 휴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진료 명령을 발동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단체끼리 갈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공의 대표 측이 의협 회장을 또 맹비난했죠. 네, 박단 대한전공의회 회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박 회장은 이면택 회장이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겁니까? 과거 몇 차례 의사 파업 때 생긴 의협에 대한 불신이 축적된 건데요. 특히 의협이 제시한 휴진 철회 3대 요구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패키지는 백제화 시키기를 바라니까 요 백제화부터 시작하고 이제 뭐 다시 뭘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약간 뭐 수정 보완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반감을. 이 때문에 의협과 정부가 합의해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학들도 공지를 다 했잖아요. 의대 증원 백제화는 물 건너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30일 3개의 재판이 있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을 지급하라는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는데 최 회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나와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대법원에선 이전 판결에 큰 법적 하자가 있지 않으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죠. 이를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겁니다. 자신의 가정사로 회사가 두 동당이 날 수도 있게 생겼으니까요. 김수영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재판 현황과 관련한 설명회에 예정이 없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항소심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처음으로 직접 사과하며 대법원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좀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 부분인 1조 3,808억 원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입니다. 개인 간의 이혼 소송에 직접 개입하지 않던 SK그룹도 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무형의 지원을 했다는 판결을 부인하며 개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후광으로 작용해서 60 이후에도 성장했다라는 부분이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과연 후광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굉장히 큰 멍해로 작용했는지. 특히 판결에 나왔던 300억 원 비자금 전달 과정과 사용처,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상고장 제출 기한인 21일 이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형성 과정에서 선대 회장의 기여분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사실상 100배나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SK를 키운 게 아니라 부친이 잘 키워서 날 준 거다고 한 겁니다. 판결의 뼈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건데 그래서일까요?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주장한 판결 오류라는 부분을 수정해서 이 판결문 정문을 양측에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홍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994년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주당 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액면 분할을 거쳐 주당 가치는 50분의 1인 8원으로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대 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엔 이 가치가 100원으로 12.5배, 2009년엔 35,650원으로 355배 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대 회장 사망 후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걸 근거로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1998년 당시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두 회장의 기여분을 10배씩 사실상 100배 왜곡했다며 상속받은 재산임을 강조했습니다.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은 여전히 주식의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기자회견 직후 판결에서 주식 가치와 늘어난 양을 최 회장의 주장대로 바꿨습니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관련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태원 회장이 깜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언질이 없었던 겁니까? 네, 언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접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힐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해진 순서를 끊고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네. 사회자도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SK 관계자는 어제 저녁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으면서 최 회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런데 도중에 마음을 바꾼 것 같다. 고민 많이 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간 이혼 소송 관련해 말을 아껴왔다는 점에서 더 이례적이라는 현장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네, 당사자인 최 회장이 직접 나서야 수세적으로 바뀐 분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넘겨주고 나면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약해지고 연이어 적대적 인수합병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최 회장은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저희는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최 회장 측이 어떻게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네, 오늘 발표 내용대로 최 회장의 4조 원대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의 35%, 그러니까 1조 3,808억 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부부였던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이 SK를 성장시켰다고 받기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죠. 네. 이에 맞서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의 경우 고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최태원, 노소영 부부 기여분이 작다고 인정되면 재산 분할 규모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 내용을 일부 수정했는데 재산 분할에까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2심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럼 최태원 회장 측은 그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재벌이어도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을 제외하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1조 3천억 원 이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죠. 네. 일단 그룹 정점에 있는 SK 지분은 그래도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최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SK 실트론 주식 29%를 전부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SK 실트론은 비상장 주식이어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세금까지 다 떼면 이혼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앞으로 그래서 최 회장 측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범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를 앞둔 위중교사 사건의 당사자와 통화한 음성 파일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화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검찰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증인이었던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상대방에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건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실대로 증언해달라는 말을 거짓 증언 강요로 음해하고 있다며 녹취록의 입수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입니다. 국회 첫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됩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이르면 오는 8월 1심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검찰 수사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질렀겠냐며 검찰이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 건데 여당에선 이젠 정상적 판단을 아예 잃은 듯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가 발언에 나섭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이게 뇌물죄의 중대 범죄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그런 사람입니까?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며 언론을 향해 검찰의 완견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친명계 혐오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선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상적 공당이라 부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정이 격해지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민주당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당헌 개정을 별다른 반대 없이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한 거죠. 이 대표가 이미 대표직 연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가 치열한 토론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걸 느낍니다.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별다른 반대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422명, 84.23%, 반대 79명, 15.77%로 재적 중앙위원분들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대표 연임을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평가인데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47%를 차지해 좋게 본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임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쯤 연임 관련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가 이번 주 유력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은 출마 방식을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게 유리할 테니까요. 그런데 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기류를 막기 위해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한연대가 나올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후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주목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100%라 그 비전과 목표는 뭐냐? 또 대야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쟁점이. 당내 핵심 의원들과 별도 만남을 이어간 나경원 의원은 곧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에 맞서기 위한 비한연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MBN에 안철수 의원과는 특수관계, 항상 함께 당의 개혁을 이야기한 게 안 의원이라며 비한연대 결성을 시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대한민국 재건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선거가 진행되면 기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대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 선호도 59%로 1위를, 전체 응답자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9%, 한 전 위원장이 27%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 전 의원까지 출사표를 던질 경우 미니 대선급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7월 초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은 이래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여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석도 텅 빈 가운데 22대 국회 처음으로 최혜병 특검법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상임위에 불참 중인 정부 여당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국힘당이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보강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예정된 21일 전까지 최혜병 특검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수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수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 브리핑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제 입법청문회 혹은 현안청문회를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법안 일소위를 마치고 전체 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당이 상임위 재배분을 요구하며 일정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차례로 법사위에 올리며 대여 압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최혜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모가 나온 적이 있죠.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인지 유 전 법무관리관인지를 두고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나흘 뒤에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날 진실이 밝혀질까요?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31일 최혜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에 대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직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러니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처음 군검찰에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지만 혐의자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말을 바꿨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장관의 건의한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번복한 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군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메모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메모 작성 당사자인 정 전 부사령관은 과태료 처분까지 받으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혜병 청문회에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모두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참석하는 만큼 청문회에선 관계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수부터 확장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세수 결손은 생각 안 하고 부자 감세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복잡한 민주당의 셈법, 정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며 개편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상속세의 근본적 개편을 약속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정부와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그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며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 참으로 부적절하다며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다만 과거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를 제안했던 만큼 1세대 1주택자 등에 한해서는 부담을 줄이는 논의는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이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담은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 씨는 김 씨에게 돈을 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김 씨를 연이어 부르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와 신 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를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이뤄지고 닷새 뒤 신 씨가 김 씨에게 책 3권을 주고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터뷰 대가로 받은 돈을 책값으로 숨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신 씨와 뉴스타파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결과는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재배당한 데 이어 최근 검사를 추가 투입하고 고발인 조사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이 고발된 건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고발 이후 6개월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이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레 사건 고발인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취지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여행이 목적인데도 예비비를 편성해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과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형사 2부로 다시 배당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도 수사팀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중 기내식비 항목이 연료비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가 회사 운영 초기부터 공범과 함께 투자자를 속이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란 얘기가 되죠. 검찰은 권 씨가 가짜 거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공범인 신현성 씨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권 씨가 내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하자 신 씨가 소규모로 먼저 시험을 해보자고 답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 등이 사업 초기부터 테라 관련 거래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이려 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화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권 씨의 사기 행위를 인정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 민사소송 배심원단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현재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기소된 상태로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6조 원대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현지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권 씨의 신병 확보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최대 성지 순례 행사인 하지를 위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우디에 있는 메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31명이 숨졌는데 순례 날짜는 아직 19일까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는 지역에 수십만 명의 무슬림이 모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신전 주변을 반복해서 돕니다. 한 곳을 향해 단체로 절을 하고 바위 언덕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타는 듯한 햇볕을 양산으로 막아보지만 일부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사우디에서 무슬림 최대 성지 순례 행사 하지가 시작된 가운데 50도에 육박하는 날씨 탓에 최소 31명이 숨지고 실종자도 17명 나왔습니다. بلغت حالات الإجهاد الحراري في المشاعر حتى هذه اللحظة 151 حالة إجهاد حراري تعاملت معها الفرق الطبية بشكل مباشر ولذلك احنا نوصي بالوقاية. 하지는 무슬림이 일생 중 한 번은 수행해야 하는 5대 종교 의무 중 하나로 닷새 이상 여러 장소에서 기도하는 등 육체적 부담이 따릅니다. 과거에는 압사 사고 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성지 순례를 위해 올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우디에 모였습니다. 이슬람령 날짜가 여름과 겹치면서 위험성이 더 커졌지만 일부 무슬림은 순례 중 사망하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uite a difficult thing to deal with emotionally and mentally as well when you know you're meant to be at your very best. But that therein is the reward. It's the struggle. 사우디 당국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 있지만 행사가 종료되는 19일까지 폭염이 계속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대형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높죠. 습도는 10%대에 불과해 불길이 도저히 잡히지 않으면서 불과 이틀 새 현재까지 여의도 면적 20배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에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산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고압선이 지나는 능선 옆에도 위태롭게 불길이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메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산불 진화용 헬기도 쉴 새 없이 화재 현장을 오갑니다. 하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The winds are probably going to be the biggest factor in battling this blaze. We're going to have gusts as high as 60 miles per hour, but that would not be a constant. Mostly. 현지 시각 15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5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확산해 지금까지 최소 14,600에이커, 여의도 20배 넘는 면적의 산림과 건물들을 태웠습니다. 불길이 확산하자 당국은 인근 캠핑장에 1,200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We saw the smoke coming up, but it wasn't that bad yet. And then, eventually we're like, we don't think it's safe. It might be fine, but, and then eventually the sheriff was just like, you guys gotta go.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 기상청은 이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산불은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화재 중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난해보다 1.6배 더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하네요. 여기에 서울에서는 댕기열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까지 발견됐습니다. 물이 가득 찬 배수구를 강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한 공원의 배수구입니다. 덮개를 열었더니 장구벌레가 바글바글합니다. 일주일 뒤면 모기로 부화할 애벌레들입니다. 구청 방역반이 살충제를 뿌려댑니다. 유난히 잦았던 봄비에 우후죽순 웅덩이들이 생겼고 때이른 더위까지 찾아오면서 모기에겐 천국이 됐습니다. 하천이나 산자락 같은 고인물에 이제 모기 유충이 많이 있어요. 1.5배에서 2배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모기 활동 지수만 보더라도 최근 열흘 평균값이 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늘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모기에 1.6배 더 물린다는 뜻입니다. 열흘째 모기 활동 지수 100을 나타내고 있는 물가 주변은 밤에 10분만 서 있어도 모기를 5방 넘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간지럽게 물렸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간지러워서 읽었더니 모기였어요. 이미 3월부터 작은 빨간 진모기의 출현으로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에는 5월부터 댕기열을 옮기는 흰 줄 순모기도 등장했습니다. 곧 다가올 장마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풀숲에선 더워도 긴 소매 옷을 입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몇 년째 물에 잠겨 있는 반지하층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세를 줘서 누군가 살게 했을 텐데 몇 년 전 물난리로 이제 한 번 사람이 나간 반지하집은 다시 세를 못 주게 됐죠. 그래서 비어있는데 집주인도 어차피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선뜻 나서질 않습니다. 문제는 물이 썩고 벌레가 끓어 주변 이웃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도 손을 못 댑니다. 뭐가 문제인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멓게 썩은 물이 수영장처럼 차 있습니다. 반지하층 한 집은 4년 전, 다른 한 집은 지난해 말 세입자들이 떠나고 빈집이 됐습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집도 윗집도 고역입니다. 아이고 새서 맥혀서 맨날 불러 사고 힘들어요. 건물 내 하수관이 물을 제대로 빼내지 못해 이렇게 건물 밖으로 임시 하수관이 얼기설기 설치됐지만 물을 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반지하 12가구 가운데 5가구가 이렇게 침수돼 빈집이 됐고 사람이 사는 집도 하루하루 전쟁을 치릅니다. 모기 하는 소리 때문에 아주 미쳐요 미쳐. 이기는 진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빌라 전체 하수관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 집주인 대다수는 비용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관할구청이 나섰지만 쉽진 않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침수주택 정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어오지도 않는 거 보니까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거기가 얼마 전에 무슨 재개발 그런 얘기도 있었다 보니까. 문제는 집주인 80%가 동의해야만 지원이든 공사든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의 빈집 145만 가구 가운데 반지하는 몇 채인지
침수되거나 방치된 집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MBN 취재 결과 침범한 지 불과 10분 만에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또 넘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지뢰 매설 같은 북한군의 활동이 빈번해져 우리 군의 경고 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9일 북한군 20-30명은 화살머리 고지 인근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 도중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했는데 서너 명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0분 만에 첫 침범 지점으로부터 100m가 안 되는 지점에서 군사 분계선을 50m 정도 추가 침범한 겁니다. 한 번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연결이 된 상황이었고 길이 없고 또 수풀이 우거져 있어서 또 인원들이 이렇게 방황했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등에 투입된 북한군이 늘어난 가운데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활동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MBN에 군사 분계선에 근접한 북한군의 활동이 빈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분계선을 안 넘은 상태에서도 경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뿐만 아니라 대전차 방벽 설치와 전술도로 보강 등의 활동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세 사기로 빌라는 외면받고 아파트로만 전세 수요가 쏠리자 정부가 직접 사서 세를 놓는 매입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8만 호에서 12만 호로 50% 늘어나 여러 가지를 늘릴 계획인데 이 중 70%는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 2월에도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는 등 지난해 말부터는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를 찾는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방금 주택 사가고 또 어디로 빌라뿐 아니고 전세금을 많이 끊었어요. 월세는 같은 거 얼마 당연하다 더 끊었어요. 시장 위축이 길어지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2015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반면 수요가 몰린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56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불균형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축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애초에 매입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4만 호를 추가해 2년간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참여하는데 최대 70% 싼 가격에 최장 20년까지 임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70% 이상 집중 공급하여 정부는 또 그간 허가제로 운영됐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도 규제를 완화해 일반인들의 투자 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뛰는 물가에도 그나마 기름값은 비교적 부담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이 안정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류세를 다시 올리기로 했거든요.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조금 전 전해드렸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위해 차량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데 다음 달에는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덜 거치는 세수에 정부가 9차례나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휘발유의 유류세 할인율은 현재의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유류세 할인율이 떨어지고 정유사가 이 영향을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한다면 다음 달부터 기름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자영업자는 달갑지 않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담이 가정에 좀 더 될 것 같고 기름값이 굳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유류세를 더 높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8월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8월 중에 물가나 유가 동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연장 여부 등을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2008년이죠. 혜원 신윤복의 그림이 197년 만에 일본에서 돌아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귀한 그림이 사라졌습니다. 김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 고이 보관한 그림. 족자 형태의 그림을 펼치니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신윤복의 화풍이 드러납니다. 제갈량이 남만국의 왕 맹획을 7번 잡고도 놓아줘 그를 신복으로 만들었다는 고사의 글귀와 혜원 신윤복이 그렸다는 묵서가 쓰여 있습니다. 1811년 조선통신사의 파견 때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8년에 197년 만에 차길진 씨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사오면서 국내로 다시 가져왔고 차 씨가 사망한 뒤로 이 그림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고인의 뜻은 일본에서 우리 걸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7층 사무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림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화엄사 등 천년고차를 수호한 할아버지 차일혁 경무관처럼 문화유산을 지킨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못한 딸은 허망할 따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항상 이 그림은 개인이 소장할 것이 아니라 나라에 기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우리 거잖아요. 2020년쯤에 도난당한 걸로 추정되는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며 문화유산을 찾을 방법을 수소문하다가 최근 국가유산청에 이를 알렸습니다. 혜원 신윤복이 그린 몇 안 되는 고사 인물도 중 하나이고요. 마지막 조선 통신사 일행의 한 명이었던 피종정이 혜원 신윤복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국가유산청 사법단속팀은 고미술업계와 주요 거래시장을 확인하는 한편 포상을 걸고 제보를 통해 그림과 관련한 정보 확인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무영입니다. 지난해 여름 교사 한 명이 등산로에서 성범죄의 표적이 돼 숨지면서 CCTV가 없는 등산로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었죠. 경찰이 하늘에 드론을 띄워 등산로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규칙이 개정돼 이제는 구조뿐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에도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한예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늘로 떠오른 드론이 서울 목골산 등산로를 비춥니다. 관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떠오른 화면은 버튼을 누르면 사람의 체온을 감지할 수 있는 열화상 화면으로도 바뀝니다. 경찰은 CCTV가 부족한 등산로 위로 드론을 띄워 올해부터 실시간 공중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순찰용 드론은 최대 고도 150m까지 날아오른 뒤 인적이 드문 곳까지 정밀한 수색이 가능합니다. 등산로에서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0,000건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했지만 CCTV가 부족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최윤중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교사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뒤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구조 구급용으로만 사용하던 드론을 순찰용으로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시간이 짧은 데다 밤에는 날릴 수도 없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번 날릴 동안 이제 30분, 그리고 나서 배터리 교체하고 그래서 대략 한 2시간 정도 일단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순찰 드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유 이사장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인기 걸그룹 멤버부터 대기업 회장님까지 요즘 야구장에 가면 다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0개 구단 체제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프로야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5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열기인데요. 이규현 기자입니다. 대전구장에서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한화의 구단주 김승현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시즌 4번이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와 트와이스의 사나, 가수추 등 인기 아이돌 가수들은 직접 마운드에 올라 힘차게 공을 던지며 야구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프로야구가 시즌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5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는 화끈한 플레이로 관중들의 열기에 화답합니다. 친구 따라서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 자주 올 것 같아요. 오늘 팬 될 것 같아요. 프로야구 흥행을 주도하는 것, 높은 충성심과 강한 구매력을 자랑하는 젊은 여성 관중입니다. LG와 기아 등 6개 구단의 티켓 판매 대행업체에 따르면 입장권 구매자 중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입장권 구매자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을 겨냥한 구단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젊은 여성 팬들을 대거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와요. 야구 안 보러 가는 날에도 유니폼 사러 야구장 가고. 전통적인 남성 팬들 외에 여성 팬들까지 흡수하며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가 역대 최다 관중 돌파를 넘어 꿈의 1000만 관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춘천이 35도, 밀양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 예상됩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영동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겠고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32도, 춘천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34도, 창원이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에는 이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주 후반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